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아기. 나는 그 아이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운명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운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인생교훈 앤드 인생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14년 12월 23일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조용한 밤.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강민석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침대에 누웠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거리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지만 민석에게 연말은 그저 한 해가 끝나간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몇 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그는 혼자 살고 있었다. 연애도 뜸해졌고 결혼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지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다들 들떠 있겠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멍멍. 창문을 통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떠돌이 개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개 소리는 점점 커졌고 어딘가 애타고 간절한 느낌이 들었다. 뭐야? 이렇게 추운 날 개가 왜 저렇게 짖지? 민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았다. 눈이 쌓인 골목길이 어둠 속에 고요히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집 대문 앞에서 계속해서 짖고 있는 한 마리의 개가 보였다. 저게 뭐야?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어 두툼한 패딩을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야, 왜 이렇게 난리야? 조용히 좀 해봐. 그러나 개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문이 열리자 더 격렬하게 꼬리를 흔들며 바닥을 핥히었다. 마치 이걸 봐. 라고 말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때였다. 바닥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민석은 찬바람에 몸을 움츠리며 대문 앞을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다. 이게 뭐야? 그의 집 앞, 눈 위에는 조그마한 아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새하얀 담요에 감싸여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입술은 푸르게 질려 있었다. 아기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미세하게 몸을 움찔거렸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마리의 떠돌이 개가 몸을 웅크린 채 아기를 감싸고 있었다. 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아기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다. 민석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추운 날씨에 도대체 누가? 그는 즉시 아기를 안아들었다.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웠다. 이건 말도 안 돼 아기야. 정신 차려. 민석은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떠돌이 개는 그를 따라 마치 보호자인 것처럼 함께 들어왔다. 집안은 난방이 들어와 따뜻했지만 아기의 몸은 너무 차가웠다. 민석은 급히 거실로 달려가 담요를 몇 겹으로 감싸고 난방을 최대로 올렸다. 일단 응급 조치를 해야 해. 그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수건을 데워 아기의 손과 발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과정에서도 개는 계속해서 민석과 아기를 번갈아가며 지켜보고 있었다. 아기는 여전히 미약한 숨을 쉬고 있었지만 온기가 돌아오면서 작게 몸을 움찔거렸다. 괜찮아, 괜찮아, 넌 살 수 있어. 민석은 부드럽게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 애썼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여기 제 집 앞에 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네, 방금 구조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민석은 무의식적으로 개를 바라보았다. 이 개가 같이 있었어요. 아기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장 출동하겠다고 했고 민석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응아. 그렇게나 미약했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살아있다. 민석은 순간적으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기를 더 꼭 끌어안았다. 옆에서 걔는 조용히 앉아 마치 안도의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119가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아기를 급히 살펴보았고 체온이 많이 낮았지만 큰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뻔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아기를 버린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새벽에 몰래 두고 간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경찰들은 문득 개를 바라보았다. 저 개가 아기를 감싸고 있었다고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 개가 없었으면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경찰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경찰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그야말로 기적이네요. 그 개가 아니었다면 이 아기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 개는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 한 작은 생명을 지켜낸 것이었다. 경찰은 아기를 보호소로 데려가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민석은 그 순간 결심했다. 저 아기와 개를 함께 보호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임시 보호자로 나서겠습니다. 저 개가 아기를 지켜줬잖아요. 그럼 저도 둘을 지켜야죠. 그렇게 한 남자와 한 마리의 개, 그리고 한 아기의 운명적인 가족이 시작되었다. 20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민석은 평소와 전혀 다른 하루를 맞이했다. 고요했던 집 안에는 이제 새 식구가 있었다. 그와 버려진 아기, 그리고 떠돌이 개. 단 하루 만에 가족이 된 셈이었다. 전날 밤 민석은 아기와 개를 돌보느라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경찰과 복지사가 방문해 아기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결국 아기는 보호소로 인계될 예정이었지만 민석은 스스로 임시 보호자로 남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가 아기를 당분간 보호하고 싶습니다. 경찰과 복지사는 놀란 듯 민석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리고 이 개도 아기를 지켜준 보호자나 다름없어요. 저도 그 둘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민석은 정식으로 아기의 보호자가 되었다. 민석은 한 손에 분유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었다. 신생아에게 분유 먹이는 방법? 아기는 밤새도록 울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그리고 또 한 번은 기저귀가 젖어서. 민석은 아기가 왜 우는지조차 몰라 당황할 뿐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단순히 아기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떠돌이 개는 그런 민석을 지켜보며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다. 아기가 울 때마다 민석보다 먼저 다가가 아기의 곁을 맴돌았다. 너도 걱정이구나. 민석은 개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 이름이 필요하겠어. 계속 야라고 부를 순 없잖아. 그는 떠올렸다. 전날 밤 아기가 쓰러져 있을 때 이 개가 몸을 웅크려 아이를 보호하고 있던 모습. 마치 아기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면 내 이름은 가온이 어떨까? 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마치 자신이 이름을 이해한 것처럼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좋아, 가온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 아기는 여전히 작고 연약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손가락. 눈을 감고 조용히 숨 쉬는 모습. 이렇게 작고 약한 아이가 혼자 남겨졌었어. 민석은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이름도 없이 세상에 버려졌던 아이. 너에게도 이름이 필요해. 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 이브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아이. 그 순간 한 가지 이름이 떠올랐다. 너의 이름은 하늘이야. 우리 집에 온 하늘 같은 선물. 민석은 조용히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지내보자, 하늘아. 가온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옆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밤새 쌓인 피로를 느끼며 겨우 눈을 떴다. 피곤해. 그런데 침대 옆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온이 꼬리를 흔들며 아침부터 활기차게 민석을 깨우고 있었다. 너 배고픈 거지? 그 순간 민석의 귀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응아. 하늘이 눈을 깜빡이며 작게 울고 있었다. 민석은 아기와 개를 번갈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래, 다들 배고프겠지. 그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어보았지만 신선한 재료가 거의 없었다. 이걸로 어떻게 아기랑 개까지 먹이냐고. 결국 민석은 처음으로 유모차를 밀며 가온과 함께 동네 슈퍼로 향했다. 동네 슈퍼는 연말 분위기로 가득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세일, 10일 행사 중. 민석은 아기용 분유와 기저귀, 개 사료를 한꺼번에 담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계산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빠인가 봐요? 네. 민석은 당황해서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니, 그게 그냥. 그런데 계산대 직원은 따뜻한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기가 정말 예뻐요. 잘 키우세요. 민석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 키운다?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다는 것이.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책임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슈퍼에서 돌아온 민석은 간단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었다.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는 작은 트리를 꺼내 조명을 켰다. 가온은 신기한 듯 트리 주변을 맴돌았고 하늘은 조명을 멍하니 바라보며 작은 손을 움직였다. 이 조그만 공간에서 3명의 작은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민석은 가온에게 사료를 주고 하늘에게 조심스럽게 분유를 먹였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아기와 개, 그리고 한 남자.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 민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 셋이 잘 살아보자. 하늘은 조용히 잠들었고 가온은 민석의 곁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민석은 점점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하늘이 언제 울지, 언제 배고파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고 가온은 가온대로 새 가족을 돌보느라 피곤한 듯 보였다. 매일같이 새벽에 깨고 우유를 데우고 기저귀를 갈고 나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또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민석은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연말 분위기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따뜻한 겨울을 즐기고 있을 텐데 그는 집 안에서 아기와 개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다. 그날도 하늘은 새벽부터 칭얼거렸다. 민석은 반쯤 감긴 눈으로 일어나 분유를 타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던 가온이 민석의 옷자락을 살짝 물었다. 왜, 가온아? 가온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아기의 곁으로 다가갔다. 하늘은 계속해서 울었지만
가온이 코를 갖다 대고 조용히 바닥에 앉자 신기하게도 울음을 멈췄다.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형제처럼 하늘은 가온이 옆에 있자 금세 안정을 찾는 듯했다. 너 대단한데? 민석은 피식 웃으며 가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엔 단순한 떠돌이 개라고 생각했지만 가온은 아기를 돌보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들은 점점 더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민석은 하늘이 언제쯤 배가 고픈지, 언제쯤 졸린지 조금씩 감을 잡아갔고, 가온도 하늘이 울 때마다 먼저 달려가 자장가처럼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처음으로 가온과 함께 하늘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나섰다. 가온은 마치 자신의 임무라도 되는 듯 유모차 옆을 따라 걸었다. 하늘은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맡으며 작은 손을 허우적거렸다. 하늘아, 이게 세상이야. 넌 이제 여기서 살아갈 거야. 민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그는 하늘을 보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며칠 후 민석은 보호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단호하게 말했다. 전 하늘을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복지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늘이를 선택해야겠죠. 민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아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늘아. 가온은 조용히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민석과 하늘, 그리고 가온. 세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2015년 2월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지만 민석의 집안은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하늘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고 가온은 언제나처럼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처음엔 얼떨결에 시작된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하늘의 울음소리에 눈을 뜨고 분유를 데우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는 일상이 반복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지루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작은 변화들이 민석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밤새 칭얼대더니 갑자기 고열이 났다.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는 순간 민석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하늘아, 괜찮아? 그러나 아이는 힘없이 눈을 감고 미약한 소리로 울기만 했다. 당황한 민석은 급히 옷을 입고 하늘이를 안아들었다. 가온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민석의 발치에 바짝 붙어 있었다. 병원 가야겠어. 그는 황급히 집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고 거리는 한산했다.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민석은 초조한 마음에 하늘의 얼굴을 계속 들여다보았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힘이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아이를 데려가 검사를 진행했다. 열이 39도를 넘네요. 감기 증상인데 아이가 어려서 탈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입원이라니. 민석은 자신이 부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실에 들어가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가온은 병원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병원 문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앉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작은 손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민석은 하늘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이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며 상태가 안정되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 다행이네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서야 긴장이 풀렸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토록 작은 생명이 이렇게 그의 삶을 크게 뒤흔들 줄은 몰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온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마치 괜찮아? 라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민석은 피식 웃으며 가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걱정했구나. 며칠 후 경찰과 복지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여전히 하늘의 친부모를 찾지 못했다는 소식이었다. 우린 계속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별다른 단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보호소에서 지낼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복지사의 목소리에 민석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보호소? 하늘을 보호소에 보내는 게 맞을까? 민석은 자신에게 수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처음부터 아이를 맡을 생각이 없었다. 단순히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은 어느덧 그의 품 안에서 숨을 고르고 그의 손길에 안정을 찾았다. 민석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기는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민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넌 내가 필요한 거구나.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날 저녁 민석은 처음으로 가온과 함께 하늘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나섰다. 가온은 마치 자신의 임무라도 되는 듯 유모차 옆을 따라 걸었다. 하늘은 처음으로 바깥 공기를 맡으며 작은 손을 허우적거렸다. 하늘아, 이게 세상이야. 넌 이제 여기서 살아갈 거야. 민석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그는 하늘이를 보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며칠 후 민석은 보호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을 때 단호하게 말했다. 전 하늘을 계속 키우고 싶습니다. 복지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저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늘이를 선택해야겠죠. 민석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아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하늘아. 가온은 조용히 그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렇게 민석과 하늘, 그리고 가온. 세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민석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기와 개, 그리고 책임이라는 이름의 가족이 생겼다.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거야.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3월이 지나가는 어느 날 민석은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서 있었다. 강민석 씨, 최근 실종 신고된 아이 중 한 명이 하늘이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실종 신고요? 경찰의 말에 민석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다. 어떤 여성이 최근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의 아이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출한 사진을 확인한 결과 하늘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민석은 손을 꽉 쥐었다. 그럼 그분이 하늘이의 친어머니라는 건가요? 경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크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늘이를 보호소로 보내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그는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친부모가 나타났다고? 민석은 갈등했지만 결국 검사에 응하기로 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민석은 긴장된 얼굴로 검사실에 들어섰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온몸이 굳었다. 설마 한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 민석의 입에서 자동으로 그녀의 이름이 나왔다. 이서진? 그녀는 대학 시절 잠시 그와 연애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갑작스레 사라졌고 연락도 끊겼었다. 그렇게 영원히 이별한 줄 알았던 그녀가 지금 경찰서에서 아이를 찾으러 온 것이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 분이 아는 사이인가요? 민석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과거에 만난 적 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하늘이가 설마. 경찰은 DNA 검사를 위해 민석과 하늘이의 샘플을 채취했고 서진도 검사를 마쳤다. 그렇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경찰서 밖에서 마주 앉았다.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늘이는 내 아들이야?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아들이기도 해. 그 순간 민석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뭐? 그녀는 눈물을 머금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 헤어진 후에야 내가 임신한 걸 알았어. 하지만 내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나는 혼자 아이를 낳았고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결국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날 밤 나는 하늘이를 병원 앞에 두고 도망쳤어. 민석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아이를 자신이 키우고 있었다. 자신이 몇 달 동안 품에 안고 키운 하늘이가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석 씨,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하늘이의 친부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 순간 민석은 손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는 서류를 확인했다. 명확한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다. 민석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경찰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강민석 씨가 친부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하늘이를 데려가고 싶어. 그 말에 민석은 얼어붙었다. 뭐?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처음엔 도망쳤지만 이제는 후회해. 내 아이를 지키고 싶어. 늦었지만 난 하늘이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나 민석의 표정은 차가웠다. 내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선택해서 버린 아이야. 나는 단 한순간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 넌 뭘 했는데?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아이는 이제 내 아들이야. 그날 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DNA 검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진실. 하늘이는 그가 단순히 우연히 만난 아이가 아니었다. 하늘은 이미 그의 피를 이어받은 진짜 아들이었다. 민석은 깊이 생각했다. 만약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은 하늘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다. 난 이미 하늘이를 내 아들로 받아들였어. 이 사실이 변할 수 있을 리 없잖아. 그는 다시 경찰을 찾아갔다. 경찰은 물었다. 강민석 씨, 친부로서 아이를 계속 양육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민석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저는 제 아들을 지킬 겁니다. 며칠 후 민석은 법적으로 하늘이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날
하늘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날 차가운 밤에 하늘이를 외면하지 않았던 순간. 그 순간부터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늘아, 아빠가 됐다. 그 순간 하늘이가 방긋 웃으며 그의 볼을 손으로 만졌다. 그것만으로도 민석은 충분했다. 그는 이미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가온이도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민석은 가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도 우리 가족이야. 우리 셋 함께 잘 살아보자. 가온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기분 좋게 짖었다. 민석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내 아들 하늘아,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밝을 거야. 그렇게 한 남자의 예상치 못한 인생이지만 운명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 하늘 아래에서 민석과 하늘이 그리고 가온이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 그들의 미래는 이제 시작이었다. 우리는 때때로 운명을 피하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민석과 하늘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 같은 인연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삶의 교훈과 감동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